우리는 누구나 귀티나고 대우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타인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이 귀티와 부티라는 것이 돈이 많기만 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돈은 많은데 유독 싼티난다고 평가받는 사람을 한 번쯤 본 적 있을 텐데요. 이런 사람들은 많은 돈에 비해서 귀티가 나기는커녕 천박해 보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실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행동에서 바로 티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산 옷도 품격 있어 보이고 명품 옷처럼 보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이 행동에는 가장 크게는 언어가 있는데요. 언어에도 격이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격이 높은 단어를 사용하고 대화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상대에게 감동과 깊은 여운을 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멋지게 보이고 와, 저 사람과는 한번 기회되면 밥 한번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요. 사람의 외모에서 부티가 나는 것처럼 행동에도 부티가 날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쉽게 타인에게 나를 우아하고 예쁜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은 대화법입니다. 많은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도 이 방법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속도에 차이가 나기도 하지요. 물론 이 말도 알맞은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인생이 좋은 운의 흐름을 타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책 속 지혜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고급스러운 품격을 유지하는 인간관계 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내용을 알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대화법을 사용해야 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항상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가득해지길 바랍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이 말은 좋은 운을 얻으려면 좋은 인간관계를 걷어차지 말라는 말과 비슷하다. 자신의 이름을 딴 백화점을 세웠던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 나는 이미 30년 전에 남을 꾸짖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다. 워너메이커는 일찍이 이 교훈을 익혔다.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30년도 넘게 실컷 헛물을 켠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어렴풋이나마 떠올릴 수 있었다. 비난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비난은 위험하다.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을 훼손하며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비난한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그러니 당장 내일이라도 다른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픈 마음이 든다면 비판이란 마치 전서구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자. 항상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우리가 고쳐보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자신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비난할 것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하자. 옛 현인인 공자가 말하길 내 집 문 앞이 더러운데 이웃의 지붕에 쌓인 눈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라고 말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비판은 위험한 불꽃을 튀게 만든다.
이 불꽃은 자부심이라는 화약을 폭발하게 만들고 그 폭발은 때로 죽음을 앞당기기도 한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어렸을 때는 눈치도 없고 요령부득인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을 잘 사귀고 인간관계의 재주를 보이며 프랑스 대사까지 역임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저는 누구도 험담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을 좋게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인품이 훌륭하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한다. 칼라일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이제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써보자. 비판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재미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공감, 관용, 친절도 몸에 배게 된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우아한 사람들의 비법. 인간관계에도 중요한 비결이 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단 하나다. 바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억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물론 다른 사람의 옆구리에 권총을 찔러 넣고 시계를 내놓도록 만들 수는 있다. 직원들에게 해고하겠다고 협박해서 협조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돌아서는 순간 그들의 태도는 바뀔 것이다. 세련되지 못한 방법들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심리학자 프로이트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성적 충동이고 다른 하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다. 미국의 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존 듀이 교수는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충동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 표현이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 이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완강하게 갈망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건강과 생명 유지, 음식, 잠,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내세의 삶, 성적 만족,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러한 욕구들은 보통 충족되기 마련이다. 단 하나만 제외하면 말이다. 음식이나 수면처럼 간절하고 필수적이지만 충족되는 게 쉽지 않은 열망이 하나 있다. 바로 프로이트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바로 듀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욕망이야말로 인류와 동물을 구분짓는 중요한 차이 중 하나다. 이런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느낌을 주면 된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타인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것을 아첨과 오인한다. 아첨은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아첨은 위조 지폐와 같다. 위조 지폐를 유통시켰을 때 좋지 못한 결과를 겪게 되는 것처럼 아첨도 결국은 문제에 봉착하기 마련이다. 인정과 아첨의 차이는 무엇일까? 간단하다.
하나는 진심이 담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심이 없는 것이다. 하나는 마음에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입에서 나온다. 하나는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하나는 이기적이다. 인정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지만 아첨은 모든 사람들이 비난한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해하려 노력해보자. 아첨 따위는 잊어버리자. 정직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정을 해주기로 하자. 다른 사람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평생에 걸쳐 그 말을 보물처럼 여기고 반복할 것이다. 당신이 그 말을 잊은 다음에도 몇 년씩이나 반복할 것이다. 가진 것 없어도 귀티나는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 귀티나는 사람들은 상대와의 대화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을 안다. 우호적으로 다가가라. 우드로 윌슨은 이렇게 말했다. 2 주먹을 꽉 쥐고 저를 찾아오면 저도 당신만큼이나 빨리 2 주먹을 꽉 쥐게 될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과의 불화로 마음이 괴롭고 당신을 향해 악감정을 품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논리를 다 동원해도 그 사람의 생각을 당신 쪽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이 점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사람들은 마음을 바꿔먹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억지로 몰아간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 생각에 동의해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드럽게 우호적으로,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우호적으로 접근한다면 어쩌면 그들도 마음을 바꿀지 모른다. 링컨은 벌써 100년도 더 전에 그렇게 말했다. 그가 한 말을 직접 들어보자. 한 바가지의 쓸개즙보다 꿀 한 방울이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는 말은 오래된 명언이다. 그러니 사람 문제에 관해 누군가를 당신의 주제에 동참시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그의 진실한 친구라는 사실부터 납득시켜라.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꿀 한 방울이다. 말하자면 이성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바람보다는 태양이 코트를 더 빨리 벗길 수 있다. 친절한 태도, 우호적인 접근, 상대에 대한 인정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바람과 폭풍보다 더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우호적으로 시작하라. 틀렸을 때는 인정하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용기를 내보면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죄책감이나 방어적인 태도가 싹 사라질 뿐만 아니라 실수 때문에 생긴 문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실수를 방어하려는 시도는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바보가 그렇게 한다. 그러나 실수를 먼저 인정하는 사람은 무리에서도 눈에 띈다. 이것이 바로 품격 있고 우아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누군가는 이것을 지고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도 한 차원 높은 희열을 맛볼 수 있다. 이 속담을 기억하라. 싸움은 결코 만족을 주지 않는다. 항복하면 기대 이상을 얻는다. 만약 내가 틀렸을 때는 빠르고 단호하게 인정하라. 귀티나고 기품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우기는 사람보다 우아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가. 대화를 우아하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이 대화법을 반드시 지킨다. 상대가 더 많이 이야기하게 하라. 상대를 설득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상대가 실컷 말하게 하라. 상대의 사업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신보다 상대가 더 많이 알 확률이 높다. 그러니 상대에게 질문하라.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줘라.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끼어들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 끼어들지 말라. 이것은 정말 위험한 짓이다. 어차피 상대는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쉽게 경험해 본 적 있을 것이다. 그러니 참을성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줘라. 특히 진심으로 들어줘라. 상대와 대화할 때 품고 있는 생각을 모두 말하게 하라. 프랑스의 철학자 라로슈프코는 이렇게 말했다. 적을 만들고 싶으면 친구보다 더 잘나라. 친구를 만들고 싶으면 친구가 더 잘나게 둬라. 왜 그럴까? 우리보다 무엇인가 뛰어날 때 친구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아까 말한 프로이트의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잘나서 우리의 성공을 자랑하면 친구는 시기심이나 심지어 적개심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 대화에서 우리가 성취한 일은 최소화하자. 겸손해지자. 겸손은 언제나 적중한다. 정말 모든 것을 이루고 성공하고 격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랑을 앞세우기보다 겸손하게 말하는 법을 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하자. 대화할 때는 상대가 말을 많이 하게 하는 대화법의 원칙을 고수하자. 누구나 바라는 것을 줘라. 말싸움을 멈춰주고, 악감정을 없애주고, 호의를 만들어내고, 상대가 내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게 해주는 마법의 주문이 있다면 알고 싶지 않은가? 여기 그 마법의 주문이 있다. 당신이 그렇게 느낀다고 해도 저는 손톱만큼도 당신을 탓하지 않아요. 제가 당신이었어도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저렇게 답을 하면 아무리 성미가 고약한 작자라고 해도 누그러질 것이다. 그리고 저 말을 할 때 100% 진심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상대방이라면 분명 똑같이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 넷 중에 셋은 연민에 목말라 한다. 그러니 그들이 원하는 걸 줘라. 그러면 당신을 한없이 좋아할 것이다. 우아한 말센스를 가진 사람들은 상대의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하며 대화한다. 내라고 먼저 말하게 하라. 우리는 사람이기에 서로 간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아니, 어쩌면 대부분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대화를 할 때 처음부터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지 말라. 의견이 같은 부분부터 부각하며 시작하라. 가능하면 양쪽이 똑같은 목적을 향해 노력 중이고 실현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라. 처음에 상대가 네 맞아요라고 말하게 하라. 가능하다면 상대가 아니오를 말할 일이 없게 하라. 심리학 전공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아니오는 가장 극복하기 힘든 핸디캡이다. 일단 한번 아니라고 말하면 내 모든 자존심을 걸고 그 입장을 지키게 된다. 나중에 아니오가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귀중한 내 자존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일단 한번 뱉었다면 반드시 고수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따라서 긍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행동에서 귀티가 흐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안다. 그래서 노련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맞아요라는 반응을 여러 개 끌어내고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의 심리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된다. 마치 당구공의 움직임과 비슷하다. 한쪽으로 보낸 후에 방향을 틀려고 하면 힘이 든다. 그걸 다시 반대쪽으로 보내려면 훨씬 더 많은 힘이 든다. 만약 처음에 학생이나 고객 아이 배우자가 아니오를 말했다면 그렇게 곤두서 있는 부정적 태도를 긍정으로 바꿔놓기 위해서는
천사 수준의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 상대와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상대가 즉시 네 맞아요라고 말하게 하라. 남 부러울 만큼 귀티나게 사는 방법 4가지. 사람의 말센스에서 격이 드러난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타인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돈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행동이 천박한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하곤 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돈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남 부러울 만큼 귀티나게 사는 방법이 있을까? 귀티나고 우아하며 모두가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다르다. 출발점, 마음가짐이 다른 것이다. 만약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이제 인간관계를 구축할 때 상대에게 보다 더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다. 타인과의 대화에서 체면을 세워줘라. 우리는 남의 감정을 함부로 다루고 내 갈 길만 가면서 남을 책잡고 위협하고 상대의 자존심이 다치는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다. 몇 분만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본다면, 자상한 한두 마디 말을 덧붙인다면, 상대의 태도를 진심으로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부드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우리가 옳고 상대방이 분명히 틀렸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체면을 깎는다면 그의 자존감만 상처 입게 된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이나 행동을 할 권리가 나에게는 전혀 없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상대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짓은 범죄와 다름없다. 그러니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대우를 받고 싶다면 내 체면이 서는 것처럼 상대의 체면을 세워줘라. 논쟁의 승자는 없다. 의견 차이를 환영하라. 이 격언을 기억하라. 두 동업자가 항상 같은 의견일 바에는 한 명은 필요 없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알려준 것에 고마워하라. 그 의견 차이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생각을 고칠 좋은 기회다.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마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쾌한 상황에서는 무심결에 방어적인 반응이 나오기 쉽다. 그러니 조심하라. 차분함을 유지하고 무심결에 반응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아무 생각 없이 즉각 내놓는 반응이야말로 최선이 아니라 최악의 모습이 될지 모른다. 성질을 죽여라. 기억하라. 무엇에 화를 내는지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 있다. 일단 상대의 말을 들어라.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줘라. 상대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라. 갑자기 저항하거나 방어하거나 반박하지 말라. 이해라는 다리를 놓도록 노력하라. 오해라는 벽을 더 높이 쌓지 말라.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라.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었으면 먼저 동의할 수 있는 지점부터 생각하라. 정직하라. 내가 실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 실수에 대해 사과하라.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고 방어적인 태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상대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겠다고 약속하고 철저히 연구하라. 실제로 그렇게 하라. 상대가 관심을 가져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라. 누구든 시간을 내서 당신과 다른 의견을 내주었다는 것은 당신과 같은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당신을 정말로 돕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어쩌면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양측 모두 문제를 끝까지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결정을 미루라. 너무 빠르게 결정을 하기보다는 나중에 또는 내일 다시 회의하자고 하라. 그러면
사실관계를 더 많이 알아낼 수도 있다. 다음에 일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어렵더라도 던져보라. 우리가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자기 생각이라고 믿게 하면 협조를 얻는다. 내가 설득당했다거나 누가 나한테 시킨다는 기분이 들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내가 원해서 샀거나 내 생각에 따라 행동했다고 느끼기를 훨씬 좋아한다. 내가 바라거나 원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누가 물어봐 주는 것을 좋아한다. 2500년 전에 중국의 현인 노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강이나 바다가 수많은 계곡물에 존경을 받는 이유는 늘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이다. 강이나 바다는 그렇게 계곡물을 다스린다. 사람들보다 위에 있고 싶은 현자는 자신을 사람들 밑에 둔다. 사람들보다 앞에 있고 싶은 현자는 사람들의 뒤로 간다. 그래서 현자가 사람들 위에 있어도 사람들은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현자가 사람들의 앞에 있어도 사람들은 그게 모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대화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나도 존중받길 바란다면 상대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게 하라. 명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미국의 법률가 오원영의 이야기이다. 당시 한 남자가 3년 동안 오원영과 같은 사무실을 썼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오원영이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단언했다. 명령이 아니라 늘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는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혹은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말라고 말하는 법이 없었다. 늘 이렇게 말했다. 이 방법도 한번 생각해봐. 그게 효과가 있을까? 또 편지를 받아쓰게 한 다음에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자네 생각은 어때? 비서가 쓴 편지를 본인이 검토할 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 그는 늘 사람들에게 스스로 행동할 기회를 주었다. 비서에게도 무엇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었다. 비서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실수를 통해 배우게 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실수를 바로잡기가 쉽다. 또한 상대의 자부심을 해치지 않으면서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대하기보다는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명령은 반감을 산다. 명령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그 명령이 명백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말이다. 그러니 직접 명령을 하기보다는 질문을 하라. 적을 만들지 않는 확실한 방법. 시어도 루스벨트가 대통령이었을 때 이런 말을 했다. 모든 경우에서 자신이 옳을 가능성이 75%만 되어도 더 바랄 게 없다고 말이다. 만약 당신이 옳을 가능성이 55%라고 확신할 수 있어도 지금 당장 월스트리트에 가서 하루 100만 달러는 벌 수 있을 것이다. 그 55%조차 옳다고 확신할 수 없으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틀렸다고 말하는가? 꼭 말을 해야만 상대에게 틀렸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바라보는 눈길로, 억양으로 제스처로 우리는 얼마든지 상대가 틀렸다고 표현할 수 있다. 당신이 상대를 틀렸다고 했는데 그 상대는 당신에게 동의해주고 싶을까? 당신은 상대의 지적 능력에, 판단력에, 자존심에, 자존감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 상대도 반격하고 싶어진다. 절대로 마음을 바꾸고 싶지 않다. 벌써 300년 전에 갈릴레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는 없다.
그저 자기 안에서 찾아내게끔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테스터필드 경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현명해져라. 하지만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는 마라.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추종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그러니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줘라. 절대로 상대가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 미움을 사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는 법. 비판을 하면서도 미움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찰스 슈와브가 정오의 제철소를 걸어가다가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발견했다. 직원들 머리 바로 위에 흡연 금지라고 쓰여 있었다. 슈와브가 그 표지판을 가리키면서 글자 읽을 줄 몰라요라고 했을까? 아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에게 가서 고급 시가를 하나씩 나눠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밖에서 피워주면 고맙겠네. 직원들이 규칙을 어겼음을 알고 있었고 직원들도 슈와브가 그걸 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슈와브는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선물을 하여 직원들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었다. 이런 사람을 과연 누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때로는 보다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한 상황도 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을 요령 있게 말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의도를 박살내버리는 단어가 하나 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독약이다. 이 단어는 칭찬의 탈을 쓴 지적질이고 이야기하려는 진짜 내용을 교묘하게 위장한다. 옷이 예뻐. 그런데 색이 너한테 안 어울려. 마지막 시험은 아주 잘 봤어. 그런데 이 과목을 통과하지는 못했어. 단어 하나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을 수 있다. 그런데가 등장하면 아무리 진심에서 나온 칭찬도 그 다음에 할 말을 위한 미끼로 전락한다. 처음에는 분명히 진심에서 나온 칭찬이었는데 사탕 발림 역할을 하는 순간 상한 우유처럼 신맛을 띠게 된다. 그런 데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상대도 그걸 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는 더 정직하고 고단한 방법을 찾아라. 상대의 실수는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보다 간접적으로 알려줘라. 어떠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비난은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다.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오직 현명하고 마음이 넓으며 남다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시도라도 해본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캐내라.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열쇠가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까지 알아낼 수 있다. 최선을 다해서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라.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어떻게 반응할까 하고 속으로 생각해보면 시간도 절약되고 짜증도 덜 난다. 왜냐하면 이유가 궁금해지면 결과를 혐오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 기술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대화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얻고 싶다면 상대의 아이디어와 감정을 내 것만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대화를 시작할 때 상대에게 대화의 목적이나 방향을 알려주고 내가 상대라면 어떤 말을 듣고 싶을지를 고려하여 이야기하고 상대의 관점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상대도 우리의 아이디어에 대해 마음을 열 것이다. 상대방의 시선으로 대상을 볼 수 있다면 감당하기 힘든 개인적 문제가 생겨도
긴장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상대의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라.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진 돈 없어도 품격 있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비법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는데요. 특히 똑같은 말을 해도 상처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책을 하더라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잘못은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배운 대화법을 활용하여 대화할 때는 상대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고 반응을 하기보다는 대응책을 생각해내어 의견을 나누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과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올 확률도 높아지겠지요.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운이 따르고 행복한 인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